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끔찍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68살이고 반찬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며 허리를 망가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2천만 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줬고 집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평생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밑반찬 만들었습니다. 손목은 늘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영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딸 지혜는 결혼해서 멀리 살지만 자주 전화하고 명절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년 전 영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박소리라는 이름의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상냥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영준이 잘 챙길게요. 소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제 걱정도 덜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영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영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영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옆에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영준이 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에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저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소리가 자주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나야 뭐 늘 그렇지. 바쁘게 살고 있어. 어머니 혹시 몸 어디 안 좋으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시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별일 없어? 소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나 혼자 하는데 별 문제 없어.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한 번씩 확인해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소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관리, 생활비, 연금, 재산 이야기까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영준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영준이 이름까지 나오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까지. 소리는 내내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니, 별로. 그래도 나이 드시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검사 잘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같이 들어봐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리가 먼저 병원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대요. 제가 같이 들으러 갈게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이었지만 몇 가지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닌데 일부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났네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 일정을 안내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리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응, 고맙다. 상담실을 나오는데 소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정도 수치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추가 검사로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닐 거예요. 나이 드시면 수치가 조금씩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 일정을 잡으라고 했는데 소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괜찮아요, 어머니.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소리는 올 때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혈압 재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잰 것 같은데. 몇이었어요? 130, 아니, 140 정도? 소리는 수첩에 날짜와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요즘 약은 잘 드세요? 어떤 약 드시는지 제가 알아야 나중에 병원 갈 때 말씀드리기 편하잖아요. 아, 혈압약이랑 소화제 정도. 소리는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려고 메모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자세히 적어뒀는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씩 확인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소리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를 인출하려고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잔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행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 8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뽑은 게 아닌데. 손에 든 거래 내역서가 떨렸습니다. 800만 원.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며 모은 돈. 손목이 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이 제 허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내 돈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제 통장에서 돈을 뺐단 말인가? 혹시 영준이가? 아니, 영준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그때 소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던 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 말, 병원에 같이 가자던 말.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소리가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 검사 결과도 통장에서 사라진 돈도 모두 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준아, 혹시 내가 엄마 통장에서 돈 뺀 적 있니? 응?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 그게 8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서. 영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아니야. 혹시 엄마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돈 쓴 적 없어. 그럼 혹시 엄마 통장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영준이와 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소리가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도 복잡하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 수 있게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때는 며느리가 저를 도와주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소리가 알고 있어. 영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 오해하지 마. 하지만 엄마, 소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걱정 많이 하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 알잖아. 영준이는 소리를 두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라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800만 원, 병원 검사 결과를 회피하는 소리, 자꾸만 제 재산 상황을 묻는 소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혜수님 맞으시죠? 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혜수님, 지난번 검사 후 추가 검사 예약을 잡으라고 안내드렸는데 아직 예약이 안 되어 있네요. 혹시 안내문 못 받으셨나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추가 검사요? 그게 무슨... 네, 일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 서류를 드렸는데요. 보호자분께도 설명드렸고 서류도 전달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요. 보호자. 그날 병원에 같이 갔던 사람은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서류를 보호자가 받아갔나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오셨던 분이 받아가셨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에서 준 추가 검사 안내 서류. 소리가 받아갔던 그 서류. 소리는 저한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라고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병원 서류를 숨겼습니다. 왜 제 건강 검사 결과를 숨긴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800만 원.
숨겨진 병원 서류. 자꾸만 제 재산을 묻는 소리.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병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서류를 숨겼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으라던 그 서류를 왜 제 건강 검사 결과를 숨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800만 원, 숨겨진 병원 서류, 자꾸만 제 재산을 묻는 소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리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가게에 들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리야, 저번에 병원에서 받은 서류 말인데. 소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소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때 서류를 받긴 했는데 급한 거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급한 거 아니라고?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전화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 아니겠니?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약 다시 잡을게요. 소리는 제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받아놓고 한 달 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깜빡했다고? 병원 서류를 깜빡할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는 소리 몰래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혜수님 추가 검사 예약 안 하셨다고 연락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때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꺼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부 수치가 정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께 설명드리고 서류도 드렸는데 아직 검사를 안 받으신 거죠? 네, 그게 빨리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당히 벗어났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추가 검사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한 달 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혜야,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한번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저는 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800만 원, 소리가 숨긴 병원 서류, 자꾸만 제 재산을 묻는 소리의 행동들. 지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몇 시간 후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통장 거래 내역부터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혜는 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혜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8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혜가 거래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인출 내역 보세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동이체라고 표시된 것들도 있어요. 이거 보험료 같은데. 이게 뭐니? 엄마가 인출한 거 아니죠? 아니야. 나 이런 돈 쓴 적 없어.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누가 알아요? 영준이랑 소리. 지혜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혹시 형수가 엄마 명의로 뭘 해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왜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고 병원 서류를 숨겼겠어요? 다음 날 지혜는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혜가 다시 왔을 때 얼굴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혜가 내진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3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것도 3개나. 사망보험금이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에요. 내가 가입한 적 없는데. 그럼 누가 가입했을까요? 지혜는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험 가입 날짜가 전보솔이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가 엄마 통장이에요. 뭐? 소리가 엄마 통장으로 보험료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제 통장으로 내는 보험료. 그런데 제가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오빠한테 말해야 해요. 영준이가 알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날 밤 영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는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준이가 왔을 때 저는 보험증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영준이는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엄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놨어. 그것도 3개나. 그리고 수령자는 본인으로. 영준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아,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아니요. 나 진짜 몰랐어요. 그럼 내 와이프가 왜 이런 걸 해놓은 거니? 영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왜?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500만 원 넘게. 형수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영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기만 할 거야? 영준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 와이프가 엄마 돈을 빼고 병원 서류를 숨기고 보험까지 가입해놨어. 이게 정상이니? 영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영준이가 소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리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준 오빠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저는 보험증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소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건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놨더구나. 그것도 3개나. 수령자는 너로. 소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서? 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좀 들어드렸어요. 그럼 왜 수령자를 너로 했니? 왜 내가 죽으면 내가 돈을 받게 했어? 소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보험금을 받아서 장례 비용이나 그런 거 처리하려고. 장례 비용? 1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1,500만 원은 뭐예요? 그것도 엄마를 위해서? 소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병원 서류는요? 엄마가 추가 검사 받아야 한다는 서류를 한 달 넘게 숨긴 건 왜예요? 소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제가 깜빡했어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깜빡했다고요?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걸 깜빡해요?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 넌 뭘 하려고 한 거니? 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 돈을 빼가고 내 병원 서류를 숨기고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게 오해야? 소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이가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실수한 거예요. 악의는 없었어요. 실수? 영준아, 이게 실수로 보이니? 영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리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소리의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익숙한 봉투가 보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추가 검사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여기 숨겨뒀구나. 종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서류를 한 달 넘게 이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겁니다. 왜 며느리가 제 병원 서류를 숨겨야 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해온 제 몸. 그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도 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영준이와 소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영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는데 집도 좁고.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넌 지금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제 돈을 빼고 병원 서류를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지혜와 영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니? 응급실이에요, 엄마.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수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실 밖 복도에서 지혜와 영준이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간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한 달 전에 보호자분께 분명히 안내드렸는데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치료받으면 괜찮아지나요? 다행히 아직 손 쓸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미루게 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미안하다. 엄마가 또 걱정 끼쳐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우리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보험사에 다시 연락해서 자세히 확인했어요.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 3개요. 사망보험금 총 1억 원. 그건 어제 받잖니.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험금 수령자를 확인했어요. 지혜가 보험증권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수령자란에 적힌 이름. 박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 1억 원을 소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소리 단독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제 통장으로 내는 보험료. 그런데 제가 죽으면 며느리가 돈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영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더 있어요. 영준이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소리가 늘 들고 다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찾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숨겨둔 거.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10월 15일 병원 검사 결과 나옴. 간 수치 높음. 추가 검사 필요. 10월 20일 안내문 받음. 서랍에 보관. 11월 3일 통장 비밀번호 확인. 800만 원 인출. 11월 10일 보험 1차 가입 완료. 5천만 원. 11월 25일 보험 2차 가입. 3천만 원. 12월 1일 보험 3차 가입. 2천만 원. 수령자 본인으로 설정 완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숨긴 것도,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보험을 가입한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프기를, 제가 약해지기를,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엄마. 지혜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지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준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영준아, 내 와이프 불러. 엄마, 불러.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다음 날 소리가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소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앉아. 소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혜와 영준이도 양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증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소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령자를 너로 했더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1억 원을 받는다고.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지혜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직접 쓴 거죠. 엄마 병원 검사 결과. 숨긴 것부터 통장에서 돈 빼간 것, 보험 가입한 것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소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 병원 검사 결과를 숨기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고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게 뭐야? 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소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검사 결과를 숨긴 게 혹시 모르니까야?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너 보험 사기야.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고 내 병원 검사를 방해했어. 이건 범죄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너 나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니? 내 건강이 위험한데 1달 넘게 숨겼잖아. 나 죽을 뻔했어. 소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준아, 엄마 대신 경찰에 신고해줘. 영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할게요. 그리고 보험은 전부 해지하고 내 통장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너희 집 보증금으로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을 거야. 네, 엄마.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소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리는 보험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끝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일은 동네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준이는 소리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영준아, 너 잘못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몰랐어. 아니에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와이프 편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영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엄마 곁에서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영준아. 보험은 전부 해지됐습니다. 판결은 전액 반환이었지만 실제로 돌아온 건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직 손 쓸 수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지혜는 자주 찾아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영준이도 주말마다 들러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위해 싸워준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건강을 챙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반찬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평생 끌려다닌 삶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내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